이곳에서 무얼 먹으면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떠나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가까운 미래에 점점 방사능의 부작용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우리는 엄청나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되돌려보면 그날의 기억은 참담했습니다.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에서 규모 9.0의 대지진과 지진 해일, 쓰나미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게 되었고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쪽 부분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이쪽이 후쿠시마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진은 폭발 당시의 사진입니다. 자, 상당히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림이 조금 작은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을 먼저 볼게요. 자, 이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진이에요. 자, 원전기는요, 지금 제1원전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그 원전은 1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3월 11일에 규모 9.0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파로 인해서 1호기의 외벽이 파손돼요. 자, 3월 11일 쓰나미 이후 1호기의 외벽이 파손되고요. 그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요. 비상 발전기와 긴급 냉각 장치의 작동이 중단됩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요. 원전의 건물의 높이가 4에서 5m 정도였대요. 근데 쓰나미의 높이가요. 15m였대요. 그러니까 3배예요, 3배. 원전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의 높이죠. 자, 그러다 보니 결국에요. 1호기부터 6호기 보이시죠? 파란색 라인. 1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모든 원전 건물이 침수됐고요. 이로 인해서 모든 교류 전원 차단, 상실됩니다. 여러분, 원전이요. 그 원전에는요, 원자로에 있는 노심을 식혀주는 냉각수가 진짜 중요하대요. 여러분,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심을 잘 항상 식혀줘야 돼요. 냉각수를 통해서. 근데, 교류 전원이 상실이 되면, 내부 온도가 끝없이 올라가겠죠. 그쵸? 근데 그걸 식혀줄 수 있는 전력이 없는 거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해결류가 멜트다운 하게 되고 수소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뻥 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소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1호기가 폭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심각한 상황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이 됩니다. 자, 냉각 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서요. 3월 13일부터는요. 냉각수 대신에 바닷물을 갖다 뿌려요. 위에다가. 바닷물을 막 뿌려요. 물을 어떻게 차갑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바닷물이 방사능을 머금잖아요. 근데 그 방사능을 머금은 그 바닷물이요. 밖으로 다 누출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가시죠? 방사능을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어서요. 3월 14일에는 3호기, 그리고 3월 15일에는 2호기와 4호기에서 잇따라 수소 폭발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요. 원자로에 있는 격벽이 무너지면서요.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사고 후에요. 원전으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대피하도록 했고 원전의 가동은 중지됩니다. 자, 4월 12일에 일본 정부는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수준을 7등급으로 격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7등급 정도면요. 원자력 사고의 최고 위험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1986년 여러분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 아시죠? 그때랑 같은 등급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들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체르노빌은요, 지금 유령 도시예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되기까지는 최소한 900년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일본 정부는요, 오염 후에 처리된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저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합니다. 그냥 바다로 흘려보낸 거예요. 그 물들을. 자, 그 이후에요, 일본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갖가지 대책을 발표해요. 하지만 이미 7등급의 방사능이 유출된 이후에 그 어떤 처리가 이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사고가 그렇지만요, 방사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미 한번 폭발하면 끝인 거예요. 이건 이미 끝이야. 그냥 회복될 수가 없어. 기름 유출하고는 이 기름 유출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는요, 요오드와 세슘 말고도요, 텔루늄, 바륨, 세륨 등등 정말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자연 상태는 엄청나게 파괴가 됐겠죠. 근데 요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요오드나 세슘 이런 거는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물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핵 연료봉 안에서 우라늄이 핵 분열할 때 생기는 핵 분열 생성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유출됐다는 소리죠. 그리고 급기야는 원전 부지 내에 있는 토양에서요, 핵무기 원료로 익숙한 플루토늄까지 검출이 됐습니다. 이 플루토늄 반감기가 엄청 길던데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요, 더 심각한 거, 후쿠시마 토양에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이 검출됐습니다. 정말 많죠. 이게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 방사능 물질이요,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요. 미국, 유럽, 중국, 우리나라는 당연하고요. 다 방사능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들에서. 일본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에서요, 한번 비가 내리면 그 비 속에요, 요오드, 세슘이 또 검출이 됩니다. 전국입니다, 전국 여러분. 근데 너무 웃긴 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다못해 미세먼지도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중국발 미세먼지. 근데 방사능이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국민들을 생각을 하는 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 여러분, 방사능 물질이요, 인간의 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라늄 원료가 핵분열을 하면서 세슘이라는 물질이 생겨요. 근데요, 이놈이요, 불임, 전신마비, 백내장, 탈모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요, 골수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 정말 높은 확률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더 무서운 건 정말 미량의 방사선이요, 당장은 증상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수년 내지 뭐 십수년, 수십년 이런 식의 잠복기를 또 거친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괜찮다고, 우리 지금 괜찮잖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당장 괜찮은 게 더 무서운 거죠. 자, 조금 징그러운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일본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일본 방사능 피해 사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머리가 2개가 있거나 귀가 하나 있는 등 돌연변이 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요, 저 밑에 보면 치아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블로거래요. 블로거인데 원전 폭발한 후쿠시마에서 되게 멀리 사시는 분이거든요. 멀리 사시는 분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빨이 빠졌대요. 피가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근데 뭐 임플란트 같은 인공치아를 제외한 자신의 생리가 슬슬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 사진을 보시면, 뭐 근데 그렇게 방사능이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인터넷에요, 여러분, 일본 원전 피해 사례를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요, 피부에 어느 정도 약간의 수포를 발견한다거나 피가 흐른다거나 원형 탈모가 생기거나 치아가 빠지는 진짜 좀 고만고만한 수준의 사진들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 그닥 심각하지 않은데? 뭐 저 정도 가지고 호들갑이야? 뭐 방사능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많아요. 일본 피해 사진은.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와 동일한 수준의 7등급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의 피폭 피해 사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르노빌 검색해보셨어요? 체르노빌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 원전 주변에 일본에서는 원전 주변 어린이들 한 45%가 갑상선 피폭 당했다, 뭐 이 정도 국내 기사는 있는데 이거 이상 조금 심각한 사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7등급의 위험 수준이 인간한테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히는 건지를 저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의 사진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좀 간접적인 사진으로나마 체르노빌 원전 폭발 당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당시의 피폭 피해 사진들을 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잠시 눈 감으셔도 돼요. 제가 그 중에서도 좀 그나마 괜찮은 것들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노란 색깔 장갑 끼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우에맨님 반갑습니다. 전 장갑 끼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되게 양호한 거 가지고 온 거예요. 체르노빌 피해 사진. 자, 지금 수포가 올라오고요. 피부 살결이 지금 다 벗겨졌죠. 그쵸? 근데 사실요, 이런 외부적인 피폭을 당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힘들대요. 세포가 재생이 안 돼요. 계속 벗겨지는 거야. 피 터지고. 슬프죠?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요, 이거는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 방사능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DNA를 파괴시켜요. 그냥 그 사람만, 피폭을 당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DNA를 파괴시켜요. 변형시키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 자, 진짜 심각하죠. 오늘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이 뭐 구글창 가서 방사능 기형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런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심각하죠. 자, 방사능 피해가요, 외부적으로 아주 좁은 부위에 수포가 올라오는 정도의 피해라면 사실 희망은 있어요. 그 정도면 사실 정말. 근데 등급 7이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명백한 사실이고요. 이게 일본의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현실일 거예요. 자, 이 방사능이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눈에 안 보여. 눈에도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티 안 나게 사부작 죽이는 거야. 그래서 몸 안에 있는 DNA까지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 방사능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 요 아기를 보시면서 조금 징그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